환경과 무역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의 외부성과 국제 협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이 자유무역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환경은 외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통상 외부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 개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비경제가 있게 되면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외부 경제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게 일반적인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이고 또 그 외부성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세금 보조금 정책을 쓰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대기오염을 누가 유발했는지 그것을 식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국내 생산자가 만들어낸 오염인지 국외 생산자인지 또는 그 오염이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이걸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외 생산자로 우리가 판명을 하더라도 국외 생산자에 대해서는 국내 정부 정책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치유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을 일으킨 정도에 따라서 그 비용을 나라별로 부담시킬 수 있으나 국가별로 얼마 정도씩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걸 적절하게 배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환경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개발도상국들이 주로 오염을 많이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선진국들은 과거에 이미 지구에 많은 오염을 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태만 가지고 개발도상국에게 오염 비용을 많이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개발도상국의 입장이고, 선진국들은 과거는 과거지만 현재 후진국들이 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으니까 많이 부담해야 된다 하는 게 선진국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염을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가 배출권 거래제라는 건데요. 캡 앤 트레이드 방식인데 이것은 오염 배출권을 각 무역 당사국에게 배정하고 그다음에 이 배출권을 국제적으로 거래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각 국가마다 얼마만큼씩 배출권을 배당할 것인가 이것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이런 협력의 일환으로 1992년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 총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박스를 보면 2009년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들을 간단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금세기 말까지 온도가 5도 정도 더 올라갈 위험이 50% 정도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 G8회의에서 온도가 2도 상승하는 것으로 제한을 하도록 합의했고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오염 방출 수준을 1990년 수준의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환경과 관련된 무역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경제가 있는 산업은 보조금, 외부 비경제가 있는 산업은 세금.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외부 효과가 있는 데 대한 정부 개입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 세금을 통해서 과소 생산, 과다 생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외부 비경제인 거죠. 부정적인 외부 경제가 있는 저하의 무역이 수출국과 수입국의 후생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일반적인 저하의 무역에서는
두 국가 모두 이익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부 비경제가 있는 재화의 경우에는 생산이 증가하면 오염이 발생하게 되니까 오염 유발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하게 되니까 자유무역의 이익에서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수입국은 과거에 비해서 오염 발생 재화의 생산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의 이익에 추가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수출국 입장이고, 이걸 우리가 개도국이라고 하고요. 이 오염 물질을 수입하는 국가는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이게 폐쇄 경제 가격이고 이게 국제 시장 가격이니까 개도국 입장에서는 이 재화를 이만큼 생산해서 이만큼 공급해서 이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 이 가격에서 이렇게 되니까 생산자들은 A 플러스 B만큼 이득을 보고,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A만큼 손해를 보니까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B만큼 이익을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공급곡선이, 사적 공급곡선은 이렇게 되지만 사회적 공급곡선은 이렇게 되니까 이만큼 오염이 발생하는 거죠. 각 재화마다. 이렇게 오염 발생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생산이 여기서 이만큼 늘어나게 되니까 이 C에 해당되는 만큼 오염이 생산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일반적인 재화라면 수출국이 B의 이익을 얻게 되겠지만, 이게 오염물질이라면 C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C가 더 크다면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는 수입국인데 이게 폐쇄 경제에서 가격이고 국제시장 가격이 여기라고 하면, 이 선진국 입장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게 되니까 소비자들이 A 플러스 B만큼 이득을 보고, 생산자들은 생산이 감소하니까 A만큼 손실이 봐서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B만큼, 이 B삼각형이죠, 이 삼각형만큼 이득을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적 공급곡선이고 이게 오염물질을 고려한 공급곡선을 생각하면 이만큼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폐쇄 경제에 비해서 자유무역에서는 생산이 이만큼 감소하니까 이 C에 해당되는 만큼 오염물질이 덜 발생해서 이 C만큼 이득이 발생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오염물질의 무역에서는 개도국의 경우에는 오염 발생만큼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선진국은 오염을 덜 발생시킨 만큼 이익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자유무역을 하면 개도국에서는 환경이 더 악화되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개방 이후 환경이 개선된다. 자유무역은 개도국에 더 많은 오염을 발생하게 한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익자, 이 환경 관련 재화를 거래하면서 이득을 보는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무역정책 시행에는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점차 환경이 경제활동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물과 대기가 오염되고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환경 쿠즈네스 곡선인데 왼쪽 그림이 보시면 여기가 1인당 소득이고 여기가 환경 악화 공해 관련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소득이 점점점 증가해 갈수록 공해가 악화되어 가죠. 더 악화되어, 그러다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환경이 개선되어 간다. 이게 지금 환경 쿠즈네스 곡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의 경제발전 초기에는 공업화가 진전될수록 환경이 악화되어 가지만 경제발전 단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산업 구조나 생산 방식이 좀 더 환경 친화적으로 바뀌어서 환경이 개선되어 간다. 자, 그로스만 크루거는 1985년 불변 가격으로 1인당 소득이 5천 6천, 1985년 가격이에요. 여기가 지금 1905년 가격으로 5천 내지 6천 불일 때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환경 구준해스 곡선 가설이 옳다면 경제성장 초기에는 환경이 나빠지지만 나중에는 환경이 개선되어 가니까 개도국의 지속성장은 환경 문제에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경제 성장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고 또 환경 관련 청정 기술들이 개발되어 간다는 거죠. 이런 개발이 증가한다면 경제 성장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이 환경을 악화시켜 가지만 이 수준이 넘었으면 오히려 환경도 개선되고 기술이 개발되고 하면서 오히려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